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재합니다. 오늘의 이 책 저 책은 화이트 칼라의 위기와 제리 카플란의 생성형 AI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이트 칼라의 위기는 질 안드레이스키가 썼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맨발 걷기 트렌드. 한국 사회에서 맨발 걷기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트렌드가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서 K 의료, 의료, K 건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왕달러 시대 돈의 흐름, 트레이드워,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어싱 신발, 맨발 신발, 베어풋 슈즈, 제가 만드는 신발입니다.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오늘 소개할 책은 제리 카플란의 생성형 AI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 이 책이죠. 금년에 나왔나요? 작년에 나왔나? 그리고 질 안드레이스키 프레이저의 화이트 칼라의 위기, 이거는 제가 20년 전에 읽은 책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를 하냐, 왜 두 개를 비교를 하냐면, 지금 뭐죠? 생성형 AI,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가장 위협을 받는 직업이 뭐냐 했더니, 뭐예요? 가장 인간의 고급 능력이, 지적 능력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돈을 잘 버는 그런 직업들이 가장 위협을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블루 칼라를 대체할 인공지능을 만들어 봤자 별로 돈이 안 된다. 그런데 화이트 칼라를 대체하는, 특히 변호사, 의사, 판사, 이런 고급 직업을 대체할 인공지능을 만들면은 돈이 된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가 더 빨리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럴듯해요. 이 두 책은 모두 AI,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화이트 칼라 계층이 직면한 도전과 변화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합니다. 우선 생성형 AI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 이 책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진보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카플란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반복 작업을 넘어서서 창의적으로 복잡한 업무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AI는 점점 더 화이트 칼라 직종에 침투하고 있으며, 프로그래밍, 디자인,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화이트 칼라의 위기를 쓴 질 안드레이스키는, 안드레이스키가 아니죠. 질 안드레스키 프레이저. 아이고. 화이트 칼라의 위기는 이런 기술 발전, 여기에서는 아직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인공지능의 위기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정보기술, 과학정보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기술의 발전 속에서 화이트 칼라 노동자가 겪는 위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이미 20년 전부터 얘기한데, 화이트 칼라의 몰락을 강조하면서 고학력 직업군이 어떻게 기술적 진보, 여기서는 기술적 진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보통신 산업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맥락은 같아요. 이런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화이트 칼라 직종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정보통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변화에 가장 큰 도전 앞에 놓여 있다. 위험하다. 화이트 칼라가 위험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책의 같은 점, 정보통신의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정보통신이 발달한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의 경제적 구조와 고용 형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기존의 산업 구조를 흔들면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생각하던 직업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특히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기술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공통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창의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됐었지만은 이제는 AI가 창의적인 직업과 복잡한 문제 해결에도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고학력 직종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많은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직업 안정성을 위협받고 직무의 재구성 또는 실직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거죠. 인공지능의 발전은 단순히 블루칼라 직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복적이지 않으면 고도의 지식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업무에 대한 인공지능의 침투는 화이트 칼라의 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상황이 거꾸로 됐어요. 기술이 발전할 때는 과거에는 블루 칼라의 직종이 위협받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AI 기술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도의 지식, 판단력을 요구하는 화이트 칼라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고 오히려 블루 칼라의 자리는 덜 위협을 받는다 라고 상황이 바뀐 거죠. 20년 사이에. AI의 발전은 오히려 고학력점,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는 법률 분석을 검토하고 재무 분석을 하면서 심지어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만화, 영화 이런 것도 지금 만들고 있죠. 인간의 역할을 점점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도 아주 고도의 창의력이 있어서 이거는 도저히 기계가 대체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확신하던 영역마저 이제는 기계가 대체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의 개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의하는 거죠. 물론 이 두 책이 다른 점도 있어요. 카플란은 AI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을 주목하면서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강조합니다. 그는 AI와 인간의 협업을 통해서 인간이 더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이 단순히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동안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과거에는 기계를 도구로 썼고 인공지능 정보통신을 기계로 도구로 썼지만 이제는 파트너로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인간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시각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어요. 반면에 프레이저는 화이트 칼라의 위기에서 이러한 기술적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불평등과 그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미 이때는 20년 전에는 아주 인공지능 기술이 거의 이렇게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정보통신 기술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때 이미 화이트 칼라의 위기에
화이트 칼라의 위기에 대해서 논하는 거죠. 프레이저는 인공지능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 특정 직업군의 일자리를 없앨 뿐만 아니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 현재로 보면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 당시에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산업에서는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프레이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20년 전부터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 기술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해온 거죠. 이 두 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두 가지 시각 모두 통합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 과학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이며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야, 이제 그만 발전시키자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과 사회가 모두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할 때 인공지능, 과학정보통신기술이 가져오는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과학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감히 미래를 예측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과학정보통신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간 중심의 과학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의 이 책 저 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있는 주제로 두 책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요, 새로 나온 맨발 걷기 트렌드 이 책도 여러분 교보문고나 예스24 이런 데서 아니면 다른 동네 서점에서 열심히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읽고 쓰고 찍고 홍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